국가기관이 이렇게 엉망일 줄 몰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점수 자체가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하시는 궁금증이 이 중앙선관위의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297명이 들이닥쳤고 그것은 국회 계엄군보다 오히려 숫자가 더 많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집중을 한 우리가 뭐 성동격서라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돼 3시간 반을 머물렀다는데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사실 그 계엄군이 국회만 들어간 걸 처음에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때 저게 뭐 하는 거지? 우리나라 군기가 저 따위밖에 안 되나? 그렇죠. 예. 사실 그렇죠. 네. 김정은님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애초에 국회는 트릭이었고 실제 목적지는 선관위라는 게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 계엄군이 갔던 곳 세 곳이 과천 선관위뿐만이 아니라 선거연수원, 그렇죠. 그리고 관악청사를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관악청사는 이전에 이제 서버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하. 그리고 선거연수원은 솔직히 뭐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백업 서버가 있는 곳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선관위가 그동안 자행했던 각종 부정선거의 공장 역할을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거연수원에 그곳에 계엄군을 파견했다는 것은 보냈다는 것은 네. 사전에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났구나. 네. 작년 10월 달에 10월 10일 날 발표를 했죠. 네. 그 국정원이 선관위를 포렌직을 했었습니다. 선거 시스템. 그때 그 선거 시스템에 완전히 엉망인 게 나왔죠. 제가 만난 어떤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이렇게 엉망일 줄 몰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점수 자체가 걔들은 자체적으로 100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기를 했고 그걸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31.5점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31점. 네. 네. 그 전에 꼴찌 기관이 44.6점이었고요. 평균은 81.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주 고도의 정보 보안이 요구되는 건 90한 8, 9점이 되는 거죠. 최소. 네. 근데 선관위는 가장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그리고 가장 엉망인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드러났고 각종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동안 그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예, 작년 한 10월경에. 네. 그러죠? 그 전에 아마 보고가 끝났겠죠. 그렇겠죠. 예, 네. 투표가 조작이 가능하고 개표수가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이 가능하고 심지어 외부망 해킹도 가능하다. 네. 이런 것들은 이미 선거 시스템을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원이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몇십 프로가 불법 채용이 의심된다라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 4월 달에 4월 30일 날 어떤 걸 발표했냐면 감사원이 선관위에 채용된 지난 10년간 채용된 선관위 채용된 경력직 공무원이 네. 전원 불법이다. 전원 불법이다. 100%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있는 규정 그 선관위 채용 관련해서 400건이 그 위법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선관위까지는 800건이 위법해 1200건이 위법하다. 1200건이 위법하다. 근데 이 엉망인 선거 시스템을 불법 채용자들이 관리를 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공채로 뽑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경력직으로 뽑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선거 시스템이 조작 가능하고 비밀번호는 1, 2, 3, 4, 5로 누구나 열 수 있게 해놓고 그렇죠. 네. 불법 채용자들이 관리를 한다? 이거는 증거가 안 나와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숱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는 차고도 넘쳤죠. 다만 우리나라 언론과 정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까지 침묵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신 것 같고 예. 사실 그동안 영장을 쳐도 영장이 안 나와요.
그 파주의 같은 경우에는 네. 도장을 안 찍은 투표지들이 투표록에 20장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장에는 이번 4월 10일 총선인가요? 아니 4.15 총선 4년 전에. 예, 4년 전에 총선에서 그 20장을 안 찍고 넣었다 이렇게 그 투표를 기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재검표장에는 모든 투표지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화살표 투표지랑 그 배춘입 투표지가 있어요. 네. 그 혹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화살표 투표지와 배춘입 투표지. 그 유튜브에 있는데 일장기 투표지도 있고 예, 그렇겠죠. 네. 일장기 투표지도 마찬가지.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거기도 투표록이나 개표록에는 없었어요. 근데 재검표장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투표장에 있는 투표지들이 네, 지금 저 개표 아니요. 이건 개표 상표고 제 영상 틀어주시면은 예, 천천히 하세요. 되는 대로. 네. 투표록에 있었던 그 투표지들은 재검표장에 안 나오고 투표록이나 개표록이 없었던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나왔단 말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네. 저게 저런 빨간 투표지, 네. 빨간 화살표 투표지 받으시면 투표하시겠습니까? 아, 빨간 저게 화살표가 돼 있네요. 네네. 예. 정말 저거는 뭐 어떻게 저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전 거는 그 네. 배춘입 투표지도 있거든요. 예. 그전 영상도 파란 색깔에. 네. 저거는 이제 투표함을 바꿔치고 투표지를 갈아 끼우는 과정에서 만든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조잡한 것들이 나온 겁니다. 배춘입 네. 투표지하고 그 있는데 예, 한번 순서대로 보시면. 이제 띄울 겁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저런 게 지금 비단 파주을 뿐만이 아닌 것이죠. 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 차례대로 이제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은 우리 박 변호사님이 이 재검표 네. 거기에도 직접 참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재검표장에 참가했죠. 어디 참관하셨습니까? 너무 많이 참관했죠. 거의 대부분 다 영등포를 영등포를. 파주는 제가 못 갔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부산사, 예, 그다음에 저 인천 연수, 서울 영등포, 네. 저기 오산, 예. 그리고 뭐 남양주, 아, 구리 이런데 증거보전 절차, 네. 그다음에 저기 안산에도 증거보전 절차, 뭐 이런, 거기 그다음에 도봉구에도 가셨군요. 증거보전, 뭐 대부분 온갖 다. 곳을 갔는데 그렇군요. 예. 이 전산 조작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증거보전 절차를 한 5군데 가면서 네. 딱 5번째 정도 될 때 어. 전산 조작만이 아니구나. 오프라인에서도 대규모 조작이 있었구나라는 걸 바로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빳빳한 용지가 수백 장 나오는 거 뭐 이런 건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수백 것이죠. 장이면 수천 장. 예. 그게 무슨 뭐 형상 기억 장치가 종이가 있었다. 그게 사실 뭐 말이 됩니까, 그게? 네. 네, 성관이는 이제 형상 기억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수 재질을 입혔다고 하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성관이 그 용역 계약서, 네. 그 도급 계약서를 다 받았어요. 아하.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 충북대 신무 교수가 그때 감정위원으로 왔을 때도 네. 형상 보건 기능을 가진 종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지구상에 없다. 아, 지구상에 없다.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뻔뻔하게 성관이는 국민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명목으로 아예 홍보 방송을 만들어요. 그 오상진이가 출연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 기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빳빳해졌습니다. 그러면 빳빳해진 건 있는데 빳빳 안 해진 건 뭐예요? 말이 안 그렇죠, 되는. 그렇죠. 네. 그건 뭐 그 자체의 모순이 뭐 수두룩한 내용인데요. 예. 자, 지금 이제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 그 자료 중에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 자료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네. 네. 그냥 이번 4.10 총선입니다. 네. 그 김준혁하고 이수정이 네. 수원이죠? 예, 네. 수원정 붙었는데 네. 그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단임의 개표 결과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개표 결과. 네.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개표 상황표고요. 예,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가 중간쯤에 예.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조금 더, 띄웠던 여기 보시면은 키워주십시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편하시게 시청을 하시려고 조금 더 키워주십시오. 예, 지금 관외 사전 투표 먼저 나와서 한번 봅시다. 네, 네. 선거인수가 18,100명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후보자별 득표수가 1,176명, 7,299명,
17,475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번 그 조금 전에 올렸던 개표 상황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라 하면은 자기가 거주하지 않은 그 네. 외에서 사전 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18,100명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그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네. 여기 그 저 위에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개 이걸 띄워야 돼요.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7,475? 아니요, 요거 개수. 만 307로 나오네요. 그다음에 그렇죠? 18,093. 그 다음에 7,431. 7,431. 네. 그 다음에 1,176, 7,299는 네. 그냥 1차 개표 결과입니다. 1차 개표. 네, 그런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최종 결과.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두 개 비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개표 결과, 공식 개표 결과. 개표 결과를 다시 아까 처음에 그 처음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여기 지금 캡처가 저희가 해놓은 게 요거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냥 넘겨주세요. 괜찮아요. 개표 네. 결과. 네네. 네. 18,100명. 쭉 넘겨주세요. 18,100명. 아까 처음에 띄웠던 거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1,176명이고, 공식 개표 결과. 제일 처음에 띄웠던 걸 다시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거 맞습니다. 거기 보면 네. 개표 결과 1,176으로 나왔죠. 1,176. 예. 이게 공식 개표 결과군요. 네, 그렇습니다. 1,176.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네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만 307이 돼야 되죠. 여기 이 숫자가 307. 이 개표 결과의 개.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 표가 하도 여러 개라. 그 표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게 같은 건가요? 네네. 한번 보시면 돼요. 아니, 같은 건 아니고 모든 동에서 다 그렇게 나왔기 자,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이 네. 수원시 자기 지역구에서 받은 게 요 개표 결과에 1,176. 지금 관외 사전 투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식 결과입니다. 네, 그게. 공식 결과. 근데 이제 개표 상황표 첫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올려주세요. 다시 민주당의 그거. 걔가 1,307로 나오네요. 예, 1,30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수정은요? 이수정이 이 개표 결과에는 7,299로 나오는데요. 네. 7299. 네. 99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7,431로 나옵니다. 네. 7,431. 맞습니까? 틀린 거죠. 예, 틀리죠. 그다음에 예, 메탄 숫자가. 일동 한번 보시겠어요? 그다음에 메탄일동. 네네. 메탄일동에 김준혁이 521표를 얻은 걸로 메탄 돼 일동이 있죠. 한번 쭉 그 아까 개표 상황표 내려주시겠어요? 지금 이 두 번째는 보니까 메탄 3동으로 나 있는데 메탄 3동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메탄 3동. 아까 그 다음 거 개표 상황표. 그 다음 개표 상황표 보여주세요. 예, 메탄 3동.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336이죠. 네. 예, 6,336기 투표수고, 그 분류된 투표지가 1차 투표 결과가 3,556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수정은 2,648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최종 결과는 그 재확인 대상 거쳐가지고 3,589, 2,686이죠. 네. 그러면 한번 그 공식 개표 결과 한번 메탄 3동 보여주시겠어요? 공식 개표 결 메탄 3동이 네. 김준영이 8,555로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3,000, 아니요. 그 관내 사전 투표잖아요, 이게. 메탄동 그 밑에 거잖아요. 네. 3,556. 관내 사전 투표. 예, 소개가 아니고. 2,648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차 분류된 투표지 확인 결과 3,556, 2648. 1차 분류 값이 그대로 최종 결과가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3,589, 2686이 돼야 되죠. 예.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또 수치가 틀리네요. 네. 모두 수치가 틀립니다. 예. 그 다음 장도 혹시 원천동이 있습니까? 원천동. 이거는 지금 비단 이 수원 이수정 교수 출마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이런. 아니, 여기는 예.
얘들이 보정을 못한 게 걸린 겁니다. 아. 다른 데는 보정하다가 착오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기는 1차 분류값이 그대로 전부 다 개표 결과로 반영이 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투표수가 어떻게 됩니까? 6,591이고 1차 분류값이 3473, 2817, 3611, 2906이죠. 네. 반대 사전입니다. 그 한번 보십시오. 당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원천동 쭉 올려 주십시오. 원천동. 예, 거기 보면은 3473, 2817이죠. 3473, 2817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611, 2906이 돼야 돼요. 3611, 2906. 한 번 더 그 장면을 틀어주시면 요 저희를 네, 이 작은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3611, 2906이 그러네요. 이게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결과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엉터리인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식 개표 결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자개표기가 선관위랑 연동이 된다는 거죠. 중앙 서버랑. 참관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값이 이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한번 전부 다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전부 비교해 보시면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당일 투표 관내 사람수 상관없이 이 전자개표기 1차 분류값은 사실 개표 결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통과하고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수검표 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1차 개표 결과가 이 공식 결과값으로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산으로 등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1차 결과값이 전부 다 공식 개표, 전체 결과값이 됐다는 것은 조작을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죠. 보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경황이 없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린 이 모든 페이지 한 50몇 페이지 될 텐데 이 값과 이 전국 그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를 전부 비교해 보시면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인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거는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것은 그야말로 현장에서 뭐 투표함 바꿔치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이른바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해킹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해킹이나 누군가 제3지에서 선관위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컨트롤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제주시위원회에 드린 거 있죠. 고소손상 투표. 여기 보시면은 투표용지 교부수가 1074. 교부수가 1074. 투표수가 1082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유령표가 8표가 지금 있는 것이죠?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착오가 좀 생깁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뭐 4.15 때도 10표 이상이 나왔거든요. 전주 덕진구에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번에는 4.10 총선의 수원정에서는 전부 다 조작한 게 드러난 거예요. 100%. 그렇군요. 이거 한번 이거 보여줄 수 없나요? 이거 있을 텐데. 작업 중이라서. 네네네.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수원정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대부분 다 아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출마를 한 청주 흥덕구에도 저도 52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당일 투표에서는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 현격한 차이가 벌어져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52명의 그 전사 중에 제 이름도 있습니다. 청주 흥덕의 김동원 있습니다만은 참 이 통계학자들 특히 많은 수의 통계학자들이 얘기하는 대수의 법칙 모집단이 충분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 당일 투표와 이 사전 투표와 그렇게 50배, 100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없다. 그거는 확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뭐 동전을 30만 번 던져서 앞면이 계속 나올 확률보다도 더 적다. 이런 얘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단 여기 수원 이수정 교수가 출마한 것뿐만 아니라 글쎄요 오늘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 제가 출마를 했던 흥덕구의 그 수치도 한번 면밀히 하면은 참만 가슴만 아픕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면밀하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탄핵 국면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희망의 불빛을 볼 수 있는 게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증인,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은 이게 상당한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희망을 품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상황에서 가장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많은 또 채집을 했고 또 실제로 아까 재검표 쪽에도 여러 번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자, 요 화면이 아직 안 나왔죠? 네, 제주도의 투표 용지 수와 투표수 이거는 비단 제주도뿐만이 아니죠? 네, 저희 현상 중에 하나를 그렇죠. 하나를 좀 갖고 오신 거고요. 왜냐면은 뭐 어제 저녁에 전화 주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좀 하는 일도 많고 이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딱히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저 화면이 더 나올 때까지 말씀 중에 코람도 윤님이 또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제 방송에서도 또 이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예, 코람도 윤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계속 진행을 해주시죠. 어떤 게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제 유튜브 하나 더 틀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빳빳한 투표지들이 그냥 나옵니다. 그냥 한 번도 안 잡은 투표지들이 개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는 인쇄소에서 바로 나올 듯한 그 빳빳한 용지. 저도 방송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화면이 준비될 때까지 이런 상황이 올해 총선, 4월 10일 총선, 그 다음에 4년 전, 지금 저 화면이 마침 나오네요.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 저런 게 있고 그 다음 거도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저기 개항을 이재명 개표장 하나 다른 제 유튜브 다른 거 저런 것들은 지금 선관위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이거 무슨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대법관이라든가. 대법관들은 모른 채 하죠. 모른 채 한다. 모른 채 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파줄 같은 쟁점은 아예 판결문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그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아예 재검표를 안 해버렸어요. 비례대표라 하면 어떤 긴 투표지 있잖아요. 비례. 비례대표제는 투표에 길어 놓으니까 그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많을 거고 이걸 까면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들이 나오니까 대법원이 뭘 했냐? 아예 재검표를 안 해줬습니다. 재검표를 아예? 8개를 보존을 했는데 아예 재검표를 거부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은 판사가 왕입니다. 그렇죠. 대법관이면 더더욱 왕이고요. 그런데 재검표를 안 하고 그냥 변론기를 한 번만 딱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민윤숙 대법관이 뒤로.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던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인들이 진짜 쌍욕을 했다고 해요. 제가 비례대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항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수울 같은 경우에 민경우 위원 지역구에 예를 들면 아까 1장기 투표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0장이 넘게 났어요. 1976명이 있는 투표권자가 투표한 사람이 1976명이었는데 1000장 이상이 1장기 투표제에 났거든요. 제대로 된 직일이 아니라 일그러진 거.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항의를 했을 법한데 투표록이나 개표록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투표 관리관을 법정에 불렀습니다. 자기 도장인 사람. 네가 찍었냐? 안 찍었다. 그러면 내가 투표 사무원한테도 물어봤는데 찍은 바가 없다. 아무도 안 찍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꿔진 투표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법정 지원도 있고 빳빳한 투표지들이나 희한한 투표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시에 투표관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수로 못 봤을 수도 있고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다고 하면 범죄자들이 이런 증거를 남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누가 어떻게 언제 이걸 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 패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겁니다. 저도 참 그 얘기를 듣고 어제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소 고발인한테 범인을 잡아와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고소 고발인은 아니요. 저 소송을 하는데. 소송 대리인이죠. 그 당신들이
부정선거 세력을 특정하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네. 예. 법관이 그렇게 무시를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천 연수구에 같은 경우에 네. 증거 보존 결정을 했어요. 음흠. 그래가지고 그때 안민영 판사가 했는데 그때는 비례대표 투표지랑 지역구 투표지를 같이 보존하라고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안민영 판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례대표 투표지를 가져가려고 했더니 그 인천시 선관 그 연수구 선관위 직원이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결사가 안 되라는. 아니 여기 있다. 그래서 판사가 왔어요. 네. 판사도 내놔라 이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사무국장이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국장이 뭐 또 인천지법에 누군가 연락을 하더니 그걸 못 가져가겠어요. 아하. 아니 저는 세상에 판사가 있고 결정문이 있는데 그 비례대표 투표지를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를 사진을 찍었다고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반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증거 보존 절차가 증거 보존. 예. 아하. 증거 보존. 증거 보존을 네. 하거든요. 증거 보존을 할 때 이제 투표함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져가는데 네네. 판사가 증거 보존 해라라고 했으면 그걸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판사의 결정이 있고 판사가 또 현장에 있었고 아하. 소송대리인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인데도 음흠.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마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죠. 와. 야, 대한민국의 판사 결정을 없는 선관위 그리고 판사가 거기에 굴복을 해요. 아. 왜냐하면 걔들은 지역구만 손을 대놨는데 비례대표 투표지에 손을 안 댔는데 이거 들고 가면 큰일 난다. 아하. 이런 판단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판결문부터는 어떻게 나왔냐. 전부 다 지역구만 가져가게끔 했어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원장과 그 선관위원장과 법원 판사가 네.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이 시스템이 영장이나 증거 보존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린 파주일 같은 경우에 네. 제가 그 고발인 조사할 때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지 파일만 비교해봐도 이거는 부정선거가 바로 나온다. 그 전자개표기 통과한 이미지 파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봐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경찰이 저희 영장에도 안 받아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록에 남겨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영장을 쳐라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영장을 쳤는데 예.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선관위가 이제 채용 비리 때문에 지금 성역이 뚫린 거지. 그동안 선관위는 특히 부정선거에 있어서는 완전 성역이어가지고 뭐 어떤 수단을 써도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했죠. 그렇죠. 비상계엄은 영장주의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러한 사실 선거 부정은요. 부정선거는 내란입니다. 진정한 내란은 선관위가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영장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덮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간 뭐 방첩분이나 그 방첩사나 이런 데에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네. 이 선관위를 손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좀 우리가 가시적으로 좀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조치를 못 취한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미국 그 대통령이 물론 지금은 당선인신 분이지만 네네. 트럼프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네. 이런 그 계엄 사태, 탄핵 사태가 나왔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네. 아까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댓글 중에 하나가 선관위가 경력직을 불법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불법 채용이 어떤 위법 사례인가요? 라는 그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즉 그러니까 공개 채용이 아니라는 뜻 예. 의미입니까? 어떤 불법 채용이라는 게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나요? 채용, 그러니까 경력직 채용은 보통 통상적으로 뭐 여기 아시아투데이도 네. 경력 채용을 하겠지만 그렇죠. 공고를 내면 어디서 뭐 근무한 사람, 뭐 경력 몇 년 이렇게 그렇죠. 조건이 요청을 있죠. 하겠죠. 조건이 그렇지만은 있죠. 네. 뭐 지금 많이 드러났지만 뭐 가족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범죄 혐의자를 채용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하. 그 비율이 50%만 돼도 엄청나게 그럼요, 고비하고 그럼요. 있는데 100%라면 이거는 썩을 대로 썩은 기분. 가족 채용은 일부가 드러났죠. 네. 예, 선관위 사무총장 뭐 자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법 처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들만의 리그 또 그들만의 이런 그 부정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음으로 양으로 몰래 채용을 한 그런 사실에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텐데요. 네네.